그러니까 항상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만. 여러 가지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요. 미국인이 한국말 배우면 저 주말에는 등산 가요. 이 말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미국 사람이. 그게 잘 안 돼. 근데 갑자기 어떤 관용 한국말 표현이 있을까요? 갑자기 뭐 통상적으로 그렇죠. 뭐 산책을, 산행을 이런 그렇죠. 이제 예를 들어 뭐 주로라는 못하는 그런 사람이 이제 통상적으로라든지 간헐적으로 이런 표현을 한다는 게 가당키나 한가요? 되게 이상한 이상하잖아요. 그걸 경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차별적으로 암기하는 거는 옳지 않다. 뭐에 있어서? 스피킹을 위해서는. 자, 오늘 역시나 그동안 사실 영어 독립에서 제가 수차례 이제 공유를 드린 표현인데 A라는 표현과 B라는 표현의 차이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고 또 하나 A라는 표현은 원어민들이 굉장히 많이 쓰는데 한국 학습자들은 사실 이거를 제가 원하는 만큼 써주는 학생들이 많지 않았고 B라는 표현은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원어민들이 한 번 쓰면 우리는 두 번 쓰는 이런 표현을 한번 두 가지를 골라왔어요. 골랐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정말 이 표현의 가치를 알고 또 네이티브 스피커들과 소통을 할 때 이 표현을 좀 적극적으로 정확하게 써주는 걸 기대하면서 또 한번 가져온 겁니다. 오케이? 자,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일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무엇을 좋아하다라고 하는 동사는 like예요. 그런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like는 like 다음에 바로 I like something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I like to do something 이 표현법을 한국 학습자들이 정말 잘 못 써요. 자, 그러면 I like to do something은 한국 학습자들이 잘 못 쓰고 뭘 많이 쓰냐면은 늘 뭐가 재밌다, 즐겨한다라고 하면 항상 I enjoy doing something을 굉장히 많이 써요. 쉽게 얘기하면 I enjoy doing something 10번 쓰면 I like to do something은 한 번도 잘 못 쓰거나 아예 I like to do something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영어 소통을 이어가는 걸 볼 수 있어요. I like to do something이라는 것을 제가 영어 독립에서 어떤 식으로 설명을 드렸냐면 자꾸 좋아한다라고 생각할 게 아니고 평소 무엇을 즐겨한다 혹은 무엇을 자주 한다 이렇게 머릿속에 좀 넣어주자. 그러면 기존 학습자 머릿속에 like는 좋아한다가 가장 세게 박혀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 좋아한다가 아니고 자주 한다, 주로 한다, 즐겨 한다라고 바꾸기가 쉽지가 않아요. 한번 머릿속에 진하게 박혀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은 너무 제 말만 하면 여러분이 그럴까봐 챗GPT의 설명을 좀 공유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I like to do something과 I enjoy doing something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고 내가 물으니까 챗GPT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Like to do something은 좀 더 중성적이면서 세 가지를 담을 때 많이 쓴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루틴을 얘기할 때, 두 번째, habits를 얘기할 때, 습관, 세 번째, preference, 선호도를 얘기할 때라고 순서대로 나와요. 쌤, 그러면 예문을 한번 들어주세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영작 퀴즈를 하나 내드리면 저는 매일 아침마다 운동을 합니다. 주로 운동을 한다면 제가 예전 영상에서 늘 한국인의 영작은 I usually do something every morning. 그러니까 늘 저는 주로 뭘 한다면 I usually do something, I normally do something, I do something very often. 이렇게 영어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챗GPT 예문을 한번 공유해 드리면 주로 루틴, 일상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자주 하는 것을 like to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I like to exercise every morning. 저는 매일 아침마다 운동을 합니다. 좋아한다라고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사실 여기에서는 좋아한다는 해석이 틀린 해석일 수도 있어요. I like to exercise every morning은 그냥 매일 아침마다 운동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루틴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 이런 것도 있어요. 평소에 저는 자기 전에 유튜브를 봅니다. 평소에 저는 잠자리 들기 전에 책을 읽습니다. 이러면 이것 역시나 I normally read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챗GPT 예문은 habits를 얘기할 때는 like to가 좋다. I like to do something. 따라서 I like to read before going to bed. 이렇게 예문을 주더라고요. 한 번 더 I like to read before going to bed. 자, 어때요? 1번 루틴이었죠? 2번도 루틴 내지는 헤빗이었잖아요. 그죠? 맞죠? 그런데 I like to read before going to bed는 때로는 preference, 선호도일 수도 있어요. 질문 자체가 주로 유튜브 보는 걸 즐기세요? 책 읽는 걸 즐기세요? 이렇게 하면 저는 책 읽는 걸 더 좋아해요. 이럴 때 이제 preference가 되는 거거든요. 느낌 좀 오시죠? 그러니까 이제는 like to를 쓸 일이 enjoy ing보다 사실 훨씬 많아. 왜 그러냐 이제 보세요. enjoy는 그러면 챗GPT는 어떤 설명을 주는지 I enjoy doing something은 훨씬 기쁨,
즐거움, 행복. 무슨 말이냐면 어떤 행위를 함으로써 큰 기쁨을 느낀다는 뜻으로 나와 있거든요. enjoy는 너무 좋다라는 얘기고 I like to는 너무 좋다는 뜻이 없어요. 클리어하지 않아요? 네. 그죠? 그럼 예문을 보시면, 자, 저는 그림 그리는 걸 참 좋아해요. 저 지금 한국말도 참 좋아해요. 라거나 너무 재밌어요. 이런 말이 들어가 있죠. 그런 어감을 줄 때 I enjoy painting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I like to paint나 I like to는 평소 그걸 한다는 얘기고 enjoy doing something은 너무 행복하다, 너무 재밌다는 얘기거든요. 분명히 다른 표현이죠. 그러면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표현을 원어민이 더 자주 쓸까요? 당연히 I like to do something을 훨씬 많이 쓰지 맨날 I really enjoy doing something 이렇게 표현하는 게 훨씬 적겠죠. 그런 겁니다. 또 예를 들어서 이것도 챗GPT 오늘 예문만 공유할 거거든요. enjoy ing 예문은 emotional pleasure, 정서적 감정적인 기쁨과 즐거움을 강조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따라서 챗GPT 예문이 조금 지루하긴 하지만 I enjoy reading novels on a rainy day라고 돼 있어요. 비 오는 날이면 나는 소설책 읽으면 마음이 좀 좋아지나 봐. 그래서 이럴 때는 평소에 이걸 자주 한다 하면은 I like to do something이고 I enjoy doing something 하면 이미 표정이 달라져야 돼요.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 과장된 표현이죠. 이제 예문 마지막으로 한번 공유해 볼게요. 역시 챗 GPT가 저희에게 선사해주는 예문인데요. 두 가지 예문이 있어요. 1번 like to를 써볼게요. I like to cook on weekends. I like to cook on weekends. 해석하면 어떻게 되죠? 저는 주말에 요리를 즐겨 한다, 자주 한다. 맞죠? 그러면 챗GPT는 이 표현을 루틴이나 헤빗이라고 표현했고요. 뉴트럴하게 들린대요. 중성적으로. 감정이 막 너무 기쁘게 들리는 게 아니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중성적이라는 게. 자, 그 반면에 I enjoy cooking on weekends. 한 번 더. I enjoy cooking on weekends라고 하면 저는 주말에 요리하면은 너무 좋아요 라는 뜻이거든요. 다른 표현법이에요. 그래서 챗GPT도 I enjoy cooking on weekends는 more pleasure, pleasure가 느껴진대요. 뭐가 너무 재밌고 즐겁다는. 근데 위에 거는 그런 느낌이 그렇게 많지 않대요. 그냥 주말이면 요리 자주 한다. 평소에 월, 화, 수, 목, 금은 바빠서 못하는데 주말에는 요리 그래도 하는 편이에요. 이런 말이거든요, 이게. 그 편이에요는 우리 머릿속에는 tend to밖에 없어요. tend to 경향이 있다. 근데 원어민이 이때 I like to cook on weekends 이렇게 표현한다. 그럼 뭐냐? 너무 감정적으로 너무 좋아요라는 느낌이 없다는 걸 꼭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앞으로 이걸 쓸 일이 무궁무진하게 많을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저는 주말에 주로 산책, 지금 분명히 한국말로 제가 주로라 그랬지 산책하는 게 너무 좋아요 이렇게 얘기 안 했죠. 너무 좋아요는 뭐라고요? enjoy ing. 평소에 그렇게 한다는 I like to take a walk on weekends. 그죠? I like to do something은 habit or routine. 이제 완전히 클리어. Am I clear? 오케이. 진짜 소중한 정보예요. 제가 최근에 여러 유튜브를 보고 있는데요. 영어 관련해서. 이제 선생님들 나오셔서 자꾸 썸네일의 표현을 이디엄을 자꾸 박아 놓는 거예요. 이디엄. 이디엄이라는 것은 정말 경계해야 돼요. 영어 실력이 무르익을 때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청취에 도움은 되잖아요 라고 저에게 반문하는 사람이 있는데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청취에 도움되려고 이디엄을 많이 외우거나 관용적인 표현을 많이 외웠다가 부지불식간에 그게 자꾸 나오려고 하거든요. 내 입에서. 그러면 어색해질 수밖에 없는 게 내 모든 주변부 영어가 아직 어색해. 다듬어지지 않고 난 미국 5-6살짜리 영어밖에 안 돼 나는. 근데 갑자기 관용 표현을 계속 쓰는 거예요. 세상 만고의 진리가 어떻다. 이게 5살짜리가 할 말이냐고요. 그러니까 엇박자가 나니까 어색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학습자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환경이란 말이에요. 자기 페이스, 자기 주관, 자기 철학과 판단에 맞게 공부해버린단 말이에요. 영상도 그 가치를 자기 주관에 맞게 컷해버린단 말이에요. 조심해야 돼요. 관용 표현은 저하고 언제 한번 상담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너무 무리수를 던지면은 안 좋다. 오히려 뭘 더 철저하게 알아? 기초학습자들은 I like to do something 이런 연습을 더 많이 해놓으셔야 돼. 그러니까 항상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만. 여러 가지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요. 미국인이 한국말 배우면 저 주말에는 등산 가요. 이 말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미국 사람이. 그게 잘 안 돼. 근데 갑자기 어떤 관용 한국말 표현이 있을까요? 갑자기 뭐 통상적으로 그렇죠. 뭐 산책을 산행을 이런 그렇죠. 이제 예를 들어 뭐 주로라는 못하는 그런 사람이 이제 통상적으로라든지 간헐적으로 이런 표현을 한다는 게 가당키나 한가요?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걸 경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차별적으로 암기하는 거는 옳지 않다. 뭐에 있어서? 스피킹을 위해서는. 근데 이제 이게 이런 항상 수요에 문제가 생기는데 공부하는 사람이 제가 이제 다른 유튜브 채널 가서 최근에 한 말이거든요. 잘 명심하셔야 돼요. 왜 우리의 영어가 뒤죽박죽이 됐느냐. 어떤 A라는 사람이 영국에 있는 학교에 유학을 가려고 하는 거예요. 6개월밖에 안 남았어. IELTS 점수 고득점 맞아야 되는 게. 근데 그 사람은 지금 기초밖에 안 싫어요. 제 학생들 얘기해요. 6개월 만에 할 수 있는 게 뭐죠? 미친 듯이 단어 외우고 표현 외우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점수 잘 나오게 하는 거. 근데 문제가 그 사람이 지금 원어민 기준으로 7살짜리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대학원 지금 IELTS 저걸 받아내야 되니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암기를 해서 알 거 아니에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제 그걸 우리는 그렇게 급한 사람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좀 차근차근 난이도에 따라서 내 수준에 맞게 올려놔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뒤죽박죽이 되면 안 돼요. 요런 기본적인 걸 잘 해놓고 쌓아가야 돼요. 쉽게 얘기해서 미국 사람이 한국말을 아직 초등학교 1학년만큼 못해요. 근데 쉽게 얘기해서 연세대학교에 있는 대학원 시험 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 성인이 되면 이해력이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리딩 문제를 풀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된 거야. 이런 건 언제 느끼느냐면은 회사 생활 하다가 외국계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 근무하다 보면은 과장님이 원어민들하고 전화통화 해야 될 되게 많았어. 근데 영화 많이 딸렸어요, 솔직히. 우선 잘 안 들리는 거야. 그리고 자기 표현도 자꾸 세게 하게 돼. 왜냐? 이 양반은 뭐든지 이런 지식이 없으니까 I don't understand 이래버리는 거야. 그 듣는 제프 뚜껑 열리죠. 뭘 자꾸 이해 안 된다고 그러세요 지금. 내가 저번에 다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싸우기 시작. 그 과장님은 영어가 딸려서 그렇게밖에 못한 거야. 자기가 그렇게 기분 나쁘게 만들려고 했던 게 아니야. 내 의도는 그게 아니었어. 근데 이분은 I don't really do something 이라든지 I don't quite understand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불상사는 없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자, 오늘은 뭐냐면 이제 김조희 기초 영어 회화백의 이제 데이 5에 나오는 내용이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오늘 주제는 뭐냐면은 말의 강약을 조절한다 이겁니다. 말의 강약을.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나는 안 해요, 나는 싫어해요 라고 하는 것과 나는 자주 하지는 않아요, 또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이 표현법 중에 성인이 된 이후에 여러분이 어떤 말을 더 많이 쓸까요? 자주 딱히 이런 말을 항상 섞어서 하죠. 왜 그런가요? 뭔가 그럴 때도 있고 안 그럴 때도 있고 뭐 이런. 그렇기도 하거니와 예를 들어서 누가 만약에 당사자에게 혹시 음악 듣는 거 좋아해요? 만약에 소개팅 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상대가 혹시 음악 듣는 거 좋아하세요? 이러면 만약에 A가 저 음악 안 좋아해요. 어떨 것 같아요, 분위기? 되게 싸해질 것 같아요. 그게 끝이에요. 네. 그냥 그 소개팅 끝장나는 거예요, 그냥. 그죠? 그러면 어떻게 얘기해야 상대가 덜 기분이 나쁘고 좀 soften, 그 부드럽게 만들어 줄까요? 꼭 그렇지만도 않다. 혹은 때때로 즐기곤 한다. 이런 식으로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는 게 자유로운 의사. 예. 그런 걸 한 문장으로 예를 들어 얘기해야 된다, 우리말로. 그러면 음악 듣는 거 좋아하세요? 그러면 뭐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고요. 이렇게 얘기한다거나 듣기는 하는데 바빠서 그렇게 자주는 못 들어. 이렇게 얘기를 하지. 저는 음악 듣는 거 싫어해요. 저는 음악 안 좋아해요. 꼬마의 얘기, 꼬마. 어린아이의 말투일 수 있어요. 어린아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놀이터에서 왕따 당할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부정문에서 나는 뭘 하지 않는다라거나 뭐 할 때 말의 강약을 좀 조절하면서 soften, 그렇게 해주는. 그러니까 강한 부정이 아니고 좀 약화시키는 표현을 할 때는 늘 어떤 말을 넣어야 되냐면은 부정문에서 really를 넣어줘야 돼요. really는 정말이라는 표현이지만 이게 부정문 속에서는 뭐 말을 약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이제 하나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저는 음악을 듣지 않아요 이러면 영어로 뭐죠? I don't listen to music. 맞죠? 그 다음 저는 넷플릭스를 보지 않아요 이러면 I don't watch Netflix. 맞죠? I don't watch Netflix. 자, 그런데 뭔가 로봇 같은 말투죠? 맞죠? 그러면 저 음악 뭐 그렇게 많이 듣고 자주 듣진 않아요 이러려면은 don't 그 뒤에 really를 붙여서 I don't really listen to music 이렇게 하면은 don't 다음에 really가 하면은 문장이 강하게 들리거나 강하게 부정하는 것을 한 템포 약하게 해주는 역할을 해요. 위치를 주의하셔야 돼. I don't really 이 어순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I don't really listen to music. 그러면 저는 넷플릭스 뭐 그렇게 많이 보지는 않아요. 보긴 하지만 이러면 I don't really watch
I don't really watch Netflix 뭐 much라든지 뭐 이런 걸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 책에서는 이런 인물이 좀 나왔어요. 제가 뭐 그렇게 자주 외출을 하고 밖에 나가고 이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렇게 많이 나가 다니지는 않아야 할 때 I don't really get out. I don't really get out that often.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때도 really를 붙이면 문장의 톤을 한 템포 약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이제 챗GPT의 어떤 활용을 제가 요즘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챗GPT에서는 이 I don't really 구문에 대한 usage를 어떻게 했느냐, 주로 어디에 언제 많이 사용되냐면은 less direct하게 만들 때, 너무 다이렉트한 표현을 less, 덜 다이렉트하게 만들 때 I don't 다음에 really를 붙여야 된다고 분명히 챗GPT도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 저 커피 뭐 그닥 좋아하지 않아요? 이러면 I don't like coffee가 아니고 I don't really like coffee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한번 해볼까요? I don't really like coffee. 이 주제를 제가 사실 그렇게 잘 이해하고 있지는 못해요. 저 이 주제 이해 못하겠는데요. 이러면 I don't understand this topic이죠. 하지만 그렇게 얘기하면 또 어떻게 됩니까? 상대가 기분이 상하거나 빈정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인이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따라서 I don't really understand this topic 이렇게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 really 위치는 어디에? don't 다음에. 그러니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거거든요. 이런 거를 잘 보셔야 돼. 그러니까 I don't really understand this topic 하면은 챗GPT는 이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좀 어려울 거예요. I somewhat understand. somewhat이라는 것은 약간 다소라는 뜻이에요. 어느 정도는 이해하지만 but not fully. 완전히 이해는 못하겠다라는 뜻이라고 나와 있죠. 오케이? 자, 그러면 뭐를 더 세게 들리게 만들려면 don't 앞에 really를 붙이면 돼. I really don't something. 제 눈이 부릅 막 지금 뜨고 있죠? 그만큼 강하게 들린다는 거야. I don't really like 하면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이런 말이고 I really don't like something 이러면 너무 싫은데요?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당연히 어떤 말을 쓸 일이 빈도수는 높을까요? I don't really do something이 빈도수가 높죠? 맨날 남하고 싸우듯이 I really don't 이렇게 할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사회생활 힘듭니다. 그렇게 쉽지 않아. 우리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죠. 그래서 챗GPT는 오히려 I really don't라고 하면 당신의 입장이나 그 용건을 very clear, 굉장히 분명하게 전달하는 어감이 있대요. 그러면 예를 들어 저 커피, 제 앞에서 커피 얘기하지 마세요. 저 커피 너무 싫다니까 이러면 I really don't like coffee 이렇게 얘기하면 챗GPT는 strong dislike for coffee, 커피에 대한 강한 dislike, 싫다. 싫다는 건 몹시 싫은 극혐, 이게 dislike거든요. 극혐. 그래서 커피는 극혐한다 이러면 I really don't like coffee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아까 전에 저 이 토픽 주제 전혀 이해 못하겠고 모르겠는데 이러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I really don't understand this topic이라고 don't 앞에 really를 붙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런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말을 성인이 되면은 성인답게, 그죠? 너무 유아틱하지 않게, 점잖게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중요성을 간과해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다만 이럴 수는 있어. 굉장히 완기초 학습자라는 A라는 학습자가 있다고 치고요. 이분은 음악을 듣다라고 할 때 listen to가 맞는 건지 hear가 맞는 건지 이것도 아직 난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이라면 아직 여기까지 오기에는 무리입니다. 아직 listen to music도 표현이 안 되는데 음악을 듣다 할 때 어디 이런 표현까지 아직은 막 강하게 막 제가 드라이브를 걸어서 이거 무조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I listen to music 정도는 할 수 있는 사람은 이걸 할 수 있어야 돼요. I don't really listen to music. 그렇게 자주 듣는 건 아니에요. 이러려면.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제 하나 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 이건 좀 어려워. 어떤 상대하고 얘기를 쭉 하다가 완전히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이해 어느 정도는 하겠지만 좀 애매한데 이러면 이거는 김재우의 영어 회화백이 있어요. 그때 I don't understand 이러면 또 서로 멀어집니다. 왜 말을 줬다이로 해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네이티브 스피커가 아니까 원어민이 이해해 줄 뿐이지. 그죠? 그럴 때 그때는 I don't quite understand라고 quite, 꽤라고 하는 이거를 역시 don't 다음에 붙이면 100% 이해가 잘 안 돼. 이해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지만 완전히 클리어하게 이해는 안 되는데 이럴 때도 I don't quite understand. 그러면 왜 이런 기능어 really quite가 중요할까? 말을 디테일하게 해주잖아요. 성인이 되면은 부사 같은 것을 자주 쓰는 이유가 강약 조절을 해줘야 서로 간의 어떤 feelings, 감정도 안 상하게 하고 또 친구도 멀어지지 않게 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건 언제 느끼느냐면은 실제 원어민과의 사람 관계가 형성될 때 사람이 살다 보면 갈등도 생기고 또
또 우리가 회사 생활 하다가 외국계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 근무하다 보면은 저도 회사에 있을 때 제 옆에 이제 프로큐어먼트 구매팀이었어요. 이제 구매팀 과장님이 원어민들하고 전화 통화해야 될 되게 많았어. 근데 영업 많이 딸렸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잘 안 돼. 우선 잘 안 들리는 거야. 그러고 자기 표현도 자꾸 세게 하게 돼. 왜냐? 이 양반은 뭐든지 이런 지식이 없으니까 I don't understand 이래버리는 거야. 그 듣는 제프 뚜껑 열리죠. 뭘 자꾸 이해 안 된다고 그러세요 지금. 내가 저번에 다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싸우기 시작. 근데 다행히 참 이게 웃긴다. 참 그러면 안 되는 것인데 발주처라 그래요, 그죠? 발주처라는 게 이제 오다 내리는 게 소위 말하는 안 좋은 문화인데 갑의 위치에 있게 되고 그 오다를 수주하게 되는 컨트랙터 같은 경우는 계약서에도 을이라고 아직 명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한테 제프가 함부로 얘기는 또 못하는 거야. 막 기분 나쁘게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언제 제가 그랬어요? 저번에 이해하셨다면서 이렇게 못하는 거야. 예 이렇게 하는 거야. 난 그걸 보고 참 느낀 게 많거든 사실은. 근데 어쨌든 저쨌든 간에 그 과장님은 영어가 딸려서 그렇게밖에 못한 거야. 자기가 그렇게 기분 나쁘게 만들려고 했던 게 아니야. I didn't mean it. 내 의도는 그게 아니었어. 근데 이분은 I don't really do something 이라든지 I don't quite understand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불상사는 없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적어도 해외 업무 하신다면?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습관화 시키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초 공부를 열심히 탄탄하게 하는 것도 빨리 이제 탄탄하게 만들고 인터미디엇 레벨로 올라가서 좀 더 섬세하게 말하기 위한 지금 기초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인데 계속 여기에서 호적거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상대말이 이해가 안 될 때는 좀 애매한 부분이 좀 있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아니요, 저 이해 안 되는데요.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그거 생각하면 아찔하다니까. 정신이 번쩍 들어. 맞다. 이 정도밖에 못할 것 같으면 공부하면 안 되겠다. 이왕 시작했으면은 약간 좀 아리까리한 구석이 있어서요 라든지 조금 애매한 구석이 있어가지고요. 요렇게 얘기하는 것까지는 올라가 줘야 진정한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구나 이 생각이 드시면서 A라는 학습자들은 좌절을 해서 포기할 가능성도 있고요. B라는 학습자들은 승부욕이 발동해서 나 해낼래, 빨리 하고 싶어 이렇게 되는 사람도 있어. 저는 B라는 사람들을 많이 배출하고 싶어요. 이런 거 챙기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무례한 사람. 무례하고 완전 대여섯 살짜리가 되는 거예요. 엄마한테 투정 부리고 짜증내고 땡깡 부리고 그런 영어를 할 거예요? 안 되죠. 그렇지만 지금은 설사 땡깡 부리는 영어같이 들리더라도 차근차근 밟아 가셔야 된다. 하지만 제가 지금 계속 영상에서 강조하는 포인트가 뭐냐, 준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을. 이제 기초를 한 5, 6개월 바짝 알뜰하게 살뜰하게 공부하고 이제 그 다음으로 올라갈 때 미리 인지를 좀 해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We are on the same page. 같은 생각을 가지고 영어 공부하는 그 어프로치를 맞춰가는 거예요. 조율해 나가는 거예요. 너무 지나치게 관용 표현이나 이디엄을 무차별적으로 외우는 것은 스피킹에 지장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을 자주 해주시는 것도 처음에는 안다고 오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뭔 소리야. 유튜브 이디엄 가르치면 나 기분 좋은데 왜 저 쌤은 그런 거 안 가르쳐주고 자꾸 저런 철학적인 얘기만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 말 잘 듣고 잘 따라오시면은 그동안 오랫동안 했다 안 했다 반복했고 늘 기초에서 제자리 걸음했던 사람들도 다 올라설 수 있어. 얼마나 어학을 잘한다는 것은 매우 기쁜 일이거든요. 그리고 챗GPT 얘기도 다음 시간에 또 해드릴게요. 왜 열심히 해야 되는지. 네네. 우리가 삶을 살면 옆방에 있는 담요를 갖다 주건, 스타벅에서 커피를 사다 주건, CU에서 뭐 초콜릿바를 사다 주건, 스페인 여행 가서 뭐를 위스키를 사다 주건 다 이 구문이 쓰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이걸 못 쓰면 어떻게 되느냐? Okay, I'm going to buy something and give it to you. 이렇게 원어민들은 잘 안 쓰는 영어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I will get you a blanket. 이걸 못 쓰게 되면 문장이 굉장히 길어질 거예요. Okay, I'm going to take the blanket and give it to you. 이상하게 된다. 좀 이상해.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사형식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문장의 형식이라는 거 아실 텐데
그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 이렇게 있다. 문장의 형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그 중에 4형식인데 그 4형식이라는 게 이제 문법 용어로 보면 동사 다음에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 어순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give라는 동사가 있다고 치고 give somebody something 이러면 이걸 4형식이라고 해요. 이렇게 4형식 중에서 제가 이제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는 것이 get 동사를 이용한 4형식이 스피킹에서 매우 중요해요. 쓸 일이 거의 매일 생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친구분이 어떤 카페에 와 있고 나 뭐 좀 사다 주면 안 되냐 뭐 이런 거, 또 아니면 역으로 나 뭐 사다 줄까 뭐 이런 말 해요. 그죠? 그럼 그 영어로 어떻게 될 것인가? 거의 대부분이 get somebody something 구문으로 다 해결이 가능해요. 또 예를 들어서 동생분이 이번에 스페인으로 여행을 가요. 야, 거기 간 김에 너 이거 좀 형 이거 좀 사다 주라, 위스키 이거 좀 사다 주라 이러면 get me something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get somebody something이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떤 의미냐면은 get이라는 것은 우리 보통 얻다 생기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죠? 얻다 혹은 생기다. 근데 이게 사형식으로 쓰이면은 어떤 뜻이냐면 누구에게 이거를 준다는 얘기인데 그냥 옆에 있는 사람에게 주면은 give나 hand가 맞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이미 가지고 있는 거를 주는 것은 give나 이런 종류, give예요. give.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근데 get은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지 않아. 그러면 구해주건, 구매를 해서 사다 주건 이런 것이 바로 get somebody something이에요. give하고 차이 아시겠어요? give는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주는 거야. 근데 get은 뭐다? 없어. 근데 사서 주건, 구해주건, 얻어주건 먼저 내가 구해서 누구에게 갖다 주는 게 get somebody something이에요. 그러면 자, 상황을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여러분이 영어 유치원의 선생님이라고 치고요. 옆에 있는 외국인 원어민 선생님이 되게 추워하셔요 지금. 그러면 제가 블랭킷, 담요 같은 거 있죠. 그거 옆방에 있던데 갖다 줄게요. 이렇게 얘기해. 갖다 줄게요. 갖다 줄게요. 가져다 줄게요. 한국말도 줄게요가 아니고 가져다. 그러면 영어도 give somebody something이 아니란 얘기예요. 뭐다? get. 먼저 구해야 돼. 그 옆에 방에 가서 담요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 get something and give it to you. 이런 말이 바로 get somebody something이죠. 그러면 왜 원어민이 일상에서 get somebody something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느냐? 우리가 삶을 살면 옆방에 있는 담요를 갖다 주건, 스타벅에서 커피를 사다 주건, CU에서 뭐 초콜릿 바를 사다 주건, 스페인 여행 가서 뭐를 위스키를 사다 주건 다 이 구문이 쓰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이걸 못 쓰면 어떻게 되느냐? Okay, I'm going to buy something and give it to you. 이렇게 원어민들은 잘 안 쓰는 영어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따라서 get somebody something을 써야 되고 I will get you a blanket 이렇게 되는 거예요. I will get you a blanket. 이걸 못 쓰게 되면 문장이 굉장히 길어질 거예요. Okay, I'm going to take the blanket and give it to you. 이상하게 된다. 좀 이상해. 그렇게 하지 말고 I will get you a blanket인데 이때 get somebody something은 어떤 뉘앙스라고 그랬다? 지금 있는 걸 주는 게 아니고 내 손에 잡고 있는 걸 주는 게 아니고 가져다가 구해다가 사다가 주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래도 한국인들에게 심리적으로 편한 구문은 삼형식이거든요. 제가 수많은 학생들과 공부하면 삼형식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는 학생이 대부분이에요. 예를 들어 나 와이프에게 아내에게 아주 예쁜 반지를 사줬다. 뭐 이번에 생일이라서. 이러면 무조건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사형식으로 잘 못 써요. 어떻게 쓰냐? I bought this cute ring. 예쁜 ring을 for my wife. 이게 삼형식이거든요. 왜냐하면 사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동사 플러스 간접 목적어에 대해 사람이 와요. 사람 그 다음에 사물이 직접 목적으로 오거든요. 근데 I bought this ring for my wife는 문장은 길지만 for my wife는 제껴야 돼. 없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럼 뭐만 남느냐면 I bought this ring. 이거는 buy가 삼형식 동사죠. 그리고 목적어가 this ring. 딱 이렇게 해서 이걸 삼형식이라고 그래요. 그 늪을 못 벗어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이제 사형식을 쓰지 않고는 네이티브에 비슷한 영어를 할 수 없는 거야. 그러면 원어민은 어떻게 하느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get somebody something의 get은 사다 주건, 구해 주건, 얻어다 주건, 가져다 주건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I got my wife this cute ring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가지고 있던 걸 와이프한테 줬다는 얘기가 아니고 나 이번에 와이프 생일 선물로 반지 했잖아요, 해줬잖아요 이 말이 되는 거야. 이제 이해되시죠? 다시 한번 I got my wife this cute ring for her birthday가 full sentence고 이게 바로 김조희 기초영어회화 100의 day 4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야. 자, 또 한번 예문 한번 들어볼까요? 봐봐요.
어떤 예문이 있을까?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 그럼 의문문이 되면 좀 어려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 스타벅스에 있고 내가 스타벅스인데 라떼 사다 줄까? 아니면 뭐 빵 같은 거 휘낭시에 이런 것도 사다 줄까? 뭐 사다 줄까? 이러잖아. 꼬이기 시작하는 거야. 뭘 누구에게 사다 주다는 평서문일 때는 get somebody something을 딱 쓰면 되잖아. 그런데 의문문은 무엇을 사다 줄까니까 의문사가 앞에 와야 되거든. 그러면 무엇이니까 어떻게 문장을 시작해야 되죠? what이에요. 맞죠? 거기서 어려움이 생기는 거야. 그러면 또 상대에게 내가 뭐 해줄까라는 문형이 그 표현법이 또 하나 들어가야 돼. 그거는 Do you want me to do something 문형이거든. Do you want me to do something? 그러면 그게 들어가면 이게 문장이 어떻게 되면 What do you want me to get you가 되거든. 한 번 더 What do you want me to get you? 그러니까 사실 이걸 꼭 사형식이라고 문법을 학습하고 이 문장을 외워야 된다는 법은 없는데 성향상 있는 그대로 입에 붙여서 따라해서 잘 연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문형이라든지 문장 구조에 대한 이해 없이는 안 외워지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그 안 외워지는 사람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아. 제가 그동안 학습자들 공부해 보면 학습자들마다 어학학습에 대한 발달되어 있는 감각들이 다릅니다. 그런데 저희 세대 때는 소리로 영어 공부를 한 적이 없거든요. 늘 눈으로 활자의 형태로 공부를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운드를 기반으로 한 공부를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늘 그래머 위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저희 세대는 이제 성문 종합 영어, 성문 기본 영어, 맨투맨 기본, 맨투맨 종합 이걸 보고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항상 이런 문법적인 문장의 형식, 일형식, 완전, 타동사, 불완전, 이런 식으로 외웠기 때문에 그 틀이 눈에 안 들어오면 안 외워지는 문제가 생겼어. 저도 예외가 아니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옛날에 통대 준비할 때 이카노미스트에서 어떤 삽입절이 들어간 문장인데 이것에 과연 문장 구조가 어떤 거냐 가지고 강사 선생님 학생과 옥신각신한 적도 있을 정도로. 어쨌건 이 문장은 봐봐요. 내 성향이 나는 그런 그래머적이라든지 구조적인 게 아니라도 워낙 어릴 때부터 영어를 즐겨 해왔고 그냥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What do you want me to get you? 라고 외우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논리적 구조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지 않으면 안 외워지는 학습자들이 절반 이상이야, 솔직히. 그렇다면 이것은 무슨 문형이냐? 봐봐요. 사형식은 get 사람 something, get 목적어, 간접 목적, 지어 목적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직접 목적어가 의문사로 앞에 가버렸어. What. 원래는 get you something인데 이 something이 앞에 위치해버린 거야. 그러면 What do you want me to get you?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해 좀 되셨죠? 그리고 이제 스타벅스에서 뭐 사다 줄까는 from Starbucks를 뒤에 붙여야 되는데 이 문장은 우선 총 몇 단어냐?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10단어나 되기 때문에 기초학습자들은 5단어를 넘어가면 뇌정지가 오기 시작, 패닉에 빠지기 시작해요. 따라서 일단은 어디까지 배우느냐? What do you want me? 외우고 to get you. 끊고 from Starbucks. 이렇게 하고 나는 그렇게 해도 아무리 해도 안 외워져 쌤 하는 사람은 어떻게 구조 분석을 해야 된다? Get you something인데 something이 의문문으로 갔어. 따라서 What do you want me to get you? 한 번 더 What do you want me to get you from Starbucks가 이제 오늘로서 그동안 김재호의 영어야 100 그리고 김재호의 기초 영어야 100 둘 다 get somebody something을 넣었거든요. 제가 대표 문장에. 그리고 집중 연습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로서 완전히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됐나요? 예, 가지고 있던 걸 주는 게 아니다. 구해주건 얻어주건 가져다 주건 사다 주건 사서 먼저 그걸 내 손에 넣어서 주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그 차원에서 뭐랑 다르다? Give somebody something과 다른 거야. 오케이. 그런 겁니다. 자기가 약한 부분을 좀 극복하셔야 됩니다. 뭐냐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편견 없이 들으세요. 요즘 신세대들에 비해서 저 같은 올드스쿨 보이들은 글자의 형태를 편해해요. 사운드의 형태를 불편해합니다. 쉽지가 않아요. 우선 사운드의 형태 불편하니까 더 안 듣게 되죠. 점점 더 안 들리게 되죠. 그런 거를 조금 메이크업을 좀 하셔야 돼요. 어떻게든 자기의 그 부족한 점을 그래 불편해도 조금은 들어야 되겠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문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문법 용어를 공부하고 문법을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공부한다기보다 이제 저랑 공부하시는 분은 말을 잘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죠. 말을 잘하려면 암기를 좀 해줘야 되죠. 그러면 영어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단어 하나의 뜻을 외우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는데 조합이 안 돼서 문장이 안 만들어지죠. 그러면 문장을 외워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 문장을 외우기 위해서는 상당수 다수의 학생들이 문형이라든지 이것에 대한 논리적 이해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외워지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문형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불가피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모국어 관점에서 보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모국어를 어릴 때 문형을 이해하면서 했습니까? 안 그렇죠. 거기서부터 모국어와 세컨 랭귀지는 완전히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 받은 사람은 누구다? 어릴 때부터 바이링구얼 교육을 받은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 사는데 학교 가서 밖에 사회생활 할 때는 영어를 쓰고 집에 와서는 부모님에게 한국말을 자연스럽게 습득한 친구들은 정말 큰 복 받은 친구들이에요. 솔직히 엄청난 블레싱이에요. 왜? 언어 공부하면 어려움을 느껴본 적이 없으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 과정이 안 되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해는 필요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다? Get somebody something인 거예요. 그나마 아까 전에 나온 평서문이야. 그래도 get somebody something이 선명하게 보인다고 하지만 왜? something이 바로 순차적으로 get 간접 목적, 직접 목적어 자리에 위치하지만 의문문으로 갔을 때 뭐 사다 줄까 하는 순간 something이 의문사로 가면서 뒤죽박죽이 된 형태가 되는 거죠. 뭐였죠? What do you want me to get you? 이거였습니다. 원래는 get you what인데 what이 앞으로 가버린 것이죠. 그래서 암기 방법은 두 가지다. 성향에 맞게 해야 된다. 논리적 이해 뒷받침되지 않으면 죽어도 암기 안 되는 사람은 불가피하게 이런 문법이라든지 문장 구조를 파헤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런 사람이라조차 하더라도 때로는 조금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계속 거품 날 때까지 입에서 100번 따라 있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네.